네, 안녕하세요. 잡설TV 교육설전의 이경화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오늘 뵙는 것 같아요. 와, 선생님 변화가 아주 끝내주시는데요. 선생님 먼저 소개. 제주로 갔다가 까맣게 타고 김지한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너무 일을 요즘에 많이 하셔서 더 뽀얘지신 것 네, 같아요. 상담하느라 건물 안에만 있어서 햇볕을 못 가서 하얗게 뜬 윤하늘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태양을 많이 보고 오신 분, 형광등을 많이 보고 오신 분. 요새 형광등 잘 안 쓰지 않나요? 아, 그래요? 저 네, 옛날에 거의 LED? LED. 아, 죄송해요. 네. 나이가 나왔어요. LED 등과 갑자기 태양을 많이 보고 오신 선생님과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가장 요즘에 핫한 드라마 보셨어요, 선생님? 우영우? 저희 이상한 애랑 같이 변호사? 보고 있어요. 네. 응.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우영우 같은 학생이 당장 올해 수시 원서를 쓴다. 네. 그리고 정시를 본다. 그럼 얘는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전형으로? 일단 지역이요? 서울대는 당연히 기균이고요. 네. 기균이 기균에- 올해 그 농어촌만 살아있. 강화도라? 예, 예. 네. 장애인 관련된 네. 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면 살수 있는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어촌 가능하잖아요. 강화도니까. 네. 농어촌은 가능하긴 하죠. 네. 그리고 네. 걔가 면접을 그렇게 못 볼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변호사하는 거 보니까 딱 요소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고래 얘기만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자폐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대사를 그대로 한 번씩 반복해야 맞아요. 하는 네, 행동, 네. 이걸 뭐라고 네. 전문 용어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면접관 자체가 네. 당황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가에서 긍정적인 것보단 솔직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전 차라리 지금 입시라고 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은데 차라리 정시로 서울대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수시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장애를 극복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기균자소서에서는 네. 그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많이 짰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한 정보가 개인정보 형태로 해서 블라인드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네. 봤을 때 그 면접관도 그렇지만 면접 상황이 네. 본인이 가장 그러니까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낯선 장소, 낯선 공간에 혼자 놓이는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근데 거. 문제는 걔만 그러냐 이거예요. 많은 애들이 그런 그렇긴 그런 한데 감정을 느끼는데.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하고는 네. 좀 다른 모습들, 불안한 모습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쪽 저쪽을 움직인다거나 나가려고 한다거나 심지어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러니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자폐를 갖고 있는 경우에 면접 상황에 그리고 대기 시간부터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긴장감의 정도로 따진다면은 법정도 사실 그 긴장감 못지않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거. 나는 그러니까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 그렇죠. 캐릭터 정도 되면은 사실 뭐 자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장애로 인정받기에도 되게 힘들 정도이지로 되게 좀 경미하지 않을까. 내지는 오히려 그 학생의 등록증이 장점이 안 나올 없는 수도 거. 있다라는 네, 거죠?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뚜껑 열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서울 법대학. 엄청 똑똑해. 네, 그러니까 유전자도 잘 타고났고, 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아무리 그래도 못 먹어도 서울 법대인데 아빠 동기들만 모아도 법관이 몇 명인데, 네, 분명히 그렇지 않을까. 네. 너무 세상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것부터도 이해가 안 가죠. 아빠는 왜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을 하셨을까? 애 하나 낳았다고? 애를 이상하잖아요. 위해서. 애를 위해서. 저는 입시의 걸림돌은 진짜 면접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김밥만 먹는 이유에 관련된 기사를 봤거든요. 네. 거기에서 봤더니 그게 박은빈이 연기의 디테일을 살렸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해주는 김밥은 세로로 이렇게 먹고 먹고, 이렇게 그리고 먹고. 다른 곳으로 먹는 건 가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차이야라고 하면서 네. 봤더니 가로로 넣어야지 거기에 있는 그 볼 재료들이 수 눈에 있어서? 보일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사에서 그게 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새로운 식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폐의 증상 중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생소한 환경에 놓이는 면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느끼는 긴장감이 조금 예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뭐였죠?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자라는 생각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면접에서는 너무 불리한 조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소개서에서 저는 무조건 쓸 것 같거든요. 피해서라도. 쓰긴 네. 쓰겠죠. 쓰기는 근데 쓰겠는데 만약에 저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얘는 분명히 수능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수능으로 올인을 하고 수시는 한번 써보는데 거기다가 학생부 자체도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니 100% 동의를 해야죠.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근데 얘의 부모님의 특성상 그런 아닐 수도 것들에 있기는 대해서 한데, 동의를 할까? 근데 라는 아니 거죠. 전략상으로는 해야 되잖아. 전략상으로는 네. 맞아요. 음. 이게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 아니 당당하게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 무슨 참패 이런 참삽니까 이게 오히려 잠시 그냥 기록하고 그냥 네. 당당함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전략적으로 맞거든요. 네. 근데 이 생기부가 기존에 계속해서 남거든요. 그리고 뭐 입시가 끝나고 지운다라는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기록이 남는다. 그러니까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평생에 졸업한 이후에 정정되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 놓칠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 면접관들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자폐의 증세가 조금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쉽게 이게 뭐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닐까? 아마 굳이 거기서 그걸 교수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교수들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법학과였다라고 하면 법조인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경제과. 경제과죠. 예, 경제과죠. 경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뭔가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 뭐 애널리스트,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에서 걔를 데리고 길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장애를 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얘를 뭔가 사회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게끔 길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금 좋은 점수, 장애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결국 내가 가르쳐야 될 애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는 좀 주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단점에 대한 대처 대조표를 한번 짜볼 것 같거든요.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건 단점이긴 한데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특성 자체가 사실 이게 디테일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학 자체가 경영학하고는 또 맥락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경영학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하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각보다 상당히 순수한 이론적인 학문이고 그 티끌만큼의 오류도 사실은 없을 수 있는 그런 과들인데 그런 과가 이제 수학과, 경제학과, 그쵸. 통계학과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본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학과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러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학부생이잖아요. 경제학과는 학부니까 대학원 때는 모르겠어요. 대학원에 이제 교수 따라 가는 거지만 수많은 학부생들 어차피 4년 끝내고 나서 그냥 졸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다라고 하면 아마 면접 평가 이용 같은 경우도 되게 개방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미국 영화에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수학자를 다룬 영화, 그게 실존 인물을 다뤘던 수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뷰티풀 마인드인가요? 걔 같은 경우도 네. 뭐였냐면 원래 그 대학 입학한 케이스에서 그런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거기서 뭐 청소부였었나요? 청소부를 하다가 강의실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때 입학 기회가 주어졌던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뷰티풀 마인드 아니에요. 아닌 다른 것 거예요. 같은데. 다른 거. 다른 근데 거예요. 뭔지는 다른 거 알아요. 같은데. 그죠, 그죠, 네, 그죠. 뭔지는 알아요. 네, 근데- 그만큼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것과 아닌 거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네. 저는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점수를 주건 이걸 떠나서 일단은 이 우영우가 그 면접 상황에서 제시문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제시문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정해진 거 새로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평가가 그러니까 본인이 면접 성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도 지능이면요 제시문형 면접이라 하더라도 제시문을 오히려 빠르게 읽고 빠르게 풀고 빠르게 끝내서 고래 얘기를 중간에 섞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답을 생각을- 서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규는 비제시문이거든요. 네, 생기부학이 그렇죠. 지규는. 그리고 일반은- 일반은 제시문 면접이기 네. 때문에 일반이 더 낫다. 제시문을 가지고 한 익숙한 환경에서는 아. 자기 실수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이 그렇죠, 더 그렇죠. 낫죠. 자, 그렇게 되면 수시에서는 오히려 일반 전형을 쓰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균 일반 네. 중에서는 일반이 나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기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기균을 한번 넣어볼 거.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하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우영우를 지도한다면 수시 6장 카드가 있잖아요. 네. 이 6장 카드로 물론 얘는 서울대를 갔지만 음. 현재 딱 지금으로 소환이 된다면 나는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아이를 6장 카드를 어디다 쓸 건가? 올해 입시 기준이죠. 올해 입시 기준. 올해 입시 기준. 예, 예. 올해 너무 재밌어요. 일단 서울대는 넣어야 되겠죠? 넣어야죠. 당연히 넣죠. 당연히 넣어야 될 넣어야죠. 거고. 음. 네, 저는 서울대 기균 넣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네, 서울대 기준? 기균 네. 선생님은 저는 서울대 일반으로 갈 것 같아요. 서울대 일반. 네, 일반. 이유는 일반은 아까 얘기해 주신 아까가 것처럼 얘기하고 제시문 면접이나 아이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어, 테니까요. 그리고 대표님은 기균이라는 건 놓칠 수 없다. 네. 일단. 음. 그 다음에 서울대 말고 여섯 서울대 장. 말고는 좀 수능 성적을 볼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수능이 다른 잘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정말 잘 나온다라고 하면 서울대 이외에는 안 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만약에 그냥 수능장에서 망할 걸 대비해서 그냥 조금 그 수능 이후에 면접 전형이 있는 것들을 조금 걸쳐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대 학업 우수형이라든가 아니면 연대 활동 우수 이런 것들이 종합 전형으로 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단순히 도표를 분석하고 글을 쓰고 분석해내는 논리적 추론도 있기 때문에 수능은 논술로도 걸어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하나는 딱 쓰고 나머지는 정말 수능을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5장을 다 채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원서 자체를 어디를 쓸 거냐라고 하는 이슈보다는 이 학생을 3년간 어떻게 지도할 거냐의 이슈를 좀 많이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기자를 좀 넣을 수 있게끔 키워보자. 특기? 특기자? 특기자는 저도 부담스러운 건 네. 그게 다 수능 전 납치 전형이거든요. 너무 잘 그러니까 나왔어. 수능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를 연고대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 결국은 이제 수능 점수의 문제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로스쿨에 붙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국어 실력은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수학도 잘하고 지금 뭐 외우는 것만 잘한다라고 하는 이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확장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평가하기에 우영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얘가 뭐 장애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고래 얘기만 안 나오면은 나는 논리적으로 다 치거든요. 그쵸. 예, 거대 변호사가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 논리력이나 추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국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성적이 상당히 괜찮을 거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이과인지 문과인지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관한 내용인데 만약에 본인이 경제학과, 로스쿨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암기력이 더 뛰어날 뿐이다. 이 정도로 본다면 저는 특기자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부분을 커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기자면 어떤 예전 같은 경우에 IT 명품 이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에 네,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그 없어졌잖아요. 면접 문제가 되게 우영우에 최적화된 맞아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나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네, 나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그 계획을 아, 짜는데 네, 맞아. 그 최고 두뇌 세 본 팀에게 것 그 같네. 미션을 네. 줬대요. 근데 문제는 그 세 팀이 모두 다른 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나사 국장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게 문제였어요. 음. 네, 근데 실제로 있었던 그 해결 방법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다수결이었어요. 다수결.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법정에서 풀어낸 여러 가지 해법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가 이슈인 이유는 그 해법에 있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법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네, 그 저희, 내용이라. 특히 저는 정말 납치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지도를 절대 안 할 것 맞아요. 같아요. 공교육 차원에서 나중에 걔가 정말 정시에 수능에서 서울대 점수가 나왔고 연고대 합격했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가 난리 날 일이거든요. 서울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애를 연고대 뺏겼다. 보냈다. 이건 음. 진짜 난리 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전제는 수능 점수가 진짜 서울대급으로 나올 거다라고 근데 하는 아까 전제고, 전제하셨던 게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음. 상황이다라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모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정시에서 그 정도 급이 실수를 하더라도 연고대 하위권 학과 점수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리해서 수시를 그렇게 준비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고대나 연대 말씀하실 때 그 화로하고 그 저기 뭐지 학업 우수형 네,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딱 생각할 때 얘가 너무 성적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학추 전형, 학교 추천 전형 쪽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대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납치 전형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할 것 같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한 2년 전부터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납치 전형이에요. 저는 뭐냐면은 얘가 현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수능이라고 하는 그 수능 시험장의 환경이 되게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핸디캡이 아마 거기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네. 얘가 농촌 지역 강화도였잖아요. 네. 강화도에서 시험 본 그때면은 건데? 익숙한 근처에서? 학교에서 봐요. 네, 그렇게 돼서 네. 그 시험만 보면 되잖아. 네. 그거는 오히려 더 잘하지. 그래서 정말 도심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학교에 떨어질지를 모르는데 네, 네. 되게 익숙한 공간에서도 수능이 칠 거여서 그런 불이익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거든요, 사실. 음. 네, 그 학생이 이제 아예 뭐 그 일반적으로 그냥 학생 비장애인 학생들도 이제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을 수능날? 하고 저도 우왕청청 먹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나도 상황에서 먹었어야 되나? 아니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학생들도 다 그렇게 긴장을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고 되게 좀 긴장된 상황인데 과연 우영우라고 하는 자폐의 어떤 장애가 있는 그 학생이 이런 분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처음- 오히려 더 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점수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면접 상황이 저는 수능 상황보다 더 힘들다고 본 거거든요. 네. 그 요거 내가 일단 요것만 다 하고 나면은 이걸로 이제 학불이 갈리는 상황과 그냥 이거는 그냥 익숙하게 계속 모의고사를 받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수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이게 다는 아니야라고 계속 주지를 시켜준다면 오히려 이 상황에선 좀 편안하게 시험을 칠 것 같고 오히려 면접 상황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 저는 오히려 이제 수시를 서울대를 꼭 붙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위해서 주르륵 쓰지 않을까. 정시까지는 굳이 넘기지 않을까. 않고. 그러면은 저는- 대표님은 그러면 추천이나 이런 쪽도 교과 전형 쪽도 네. 생각하시는 거죠? 다 이제 넣는 교과로. 네. 이쪽은 납치가 될까봐 절대 안 되고. 아 의지는 아니고 난리 난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좀 애한테 편안함을 주고 싶은 생각에서 네. 그 얘기는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내심 그걸 추천하면서 제발 받지 말아라 라는 좀 마음속에 외침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우영우라고 하면 정시 서울대를 1순위로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로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망할 때를 대비해서 정시 연고대라고 한다면 다 그냥 굳이 자소서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 고3 현역에 대한 수능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그런데 낮죠. 낮는데 네. 얘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때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 비율이 높았는데 작년부터는 50에서 60%로 낮아졌잖아요. 그렇게 돼서
조금 예전만큼의 강점이 적용되지 않는 수능이기는 하지만 얘가 좀 공부 양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장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일반 변호사들이 봐야 되는 양을 되게 네. 단시간에 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읽어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주 안에서 좀 많이 유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내신 성적이 좋으면 음. 수능 성적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시골이랑 지방은- 강화도라 아니에요? 지방은 좀 아닌데 얘는 네. 또 지방에 원래 다닌 게 아니라 네, 서울에 조금 있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이사를 안 내잖아요. 고3에 예. 그럼 드라마- 노천이 안 될까?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런 본인은 것도 근데 그 시기가 고3인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드라마 내용을 봤을 때는 추정. 예, 추정.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걔는 그래도 정시의 경쟁력이 있는데 그 뭐 따돌림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수능에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랑 딱 맞춰지는 것 같은데 수능의 여부에 따라서 지원할 전형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선생님은 수능이 잘 나온다라는 전제를 하고 봤을 때 수시에서 납치될 수 있는 전형을 일단 다 배제를 하겠다. 고 대표님은 수능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 일단 안전한 전형들을 위주로 해서 싹 포진을 저는 하고 기균 전형, 그러니까 음. 사회배려 전형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하겠다라는 것 얘기시네요. 같고. 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에.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것보다는 재수를 하지 않는 방향이 훨씬 더 걔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한번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수능을 잘 볼 것인가 아니다 이쪽으로. 네. 네.